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에 좋은 경제지표에 의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굿 is 굿의 관점이죠. 그죠?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확정인 이상 좋은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한편으로 지표가 너무 좋게 발표가 되어버리면은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외환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달러 상승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죠. 미국 경제가 만약 여기서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은 9월 달에 금리도 동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기본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죠? 9월 달에 누구나 금리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타당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이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너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해버리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가 폭등하고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또 안 좋아질 수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생각 안 하시면 된다. 일단 지금은 미국 경제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는 없는 정도로 적당히 둔화가 되고 있고 적당한 경제 지표는 미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금리와 달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50bp 인하냐 25bp 인하냐 뭐 그 정도의 어떤 기대감 차이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변화라 가지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아무튼 현재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싹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저런 지표들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많이 안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빅스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래서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이나 뭐 세계 증시가 미국을 비롯한 어떤 메이저 증시들이 오르면은 중국 증시는 꼭 안 좋던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하락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난번 추세적으로 한번 빠졌었고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추세적으로 한번 훅 빠졌었고 큰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 근데 이게 상승 추세에 어떤 그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V자형 급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조금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돼가고 비리비리 하고 있다가 가격 조정이 한번 전환될 뻔 했는데 가격 조정으로 심화가 될 뻔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잘 버티고 꾸물 안 빠지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죠? 어딘가를 넘어서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N자로 이제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물론 이런 추세선들을 극복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 N자로 이제 무조건 뭐 랠리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전고점을 넘어가야지 되겠죠. 그죠? 전고점이 저항이고 이런 자리를 검증해서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그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여기를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단기 저점은 일단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죠 요런 식으로 앞으로 상승의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 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증시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죠 아직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들이 극복이 안 된 친구들이 있으니 조금은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길 넘어가지 않았으니 여기서 단기 바닥인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 넘어갔다 그러면 뭐라고 봐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오를 생각이 있나 보구나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봐주면 된다고요. 지금 이런 증시가 어디 있냐?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아직 이런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답답한 흐름들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코스피,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세계 증시는 여기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한번 아침에 한번 확 빠졌었죠. 이날 만들어진 저점이 어떤 의미 있는 저점인지 약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여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넘어간 친구들은 강하다라고 봐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보니까 이 빅스 지수 이런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확 안정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일괄적으로 대폭락 혹은 대폭등 이런 걸로 갈 생각은 일단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동조화가 됐었죠, 그죠? 한동안은 다 같이 추세적인 상승장, 추세적인 폭락, 뭐 이러다 V자형 반등 여기까지는 다 같이 왔는데, 이제 여기쯤부터는 이제 이 정도쯤부터는 여기쯤부터는 이제 제 각각의 갈 길을 약간 좀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조금씩 좀 움직임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빅스가 안정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고려를 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빠지거나 다 같이 오르거나 이런 게 뭐 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너무 강했던 친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일 같은 이런 너무 강했던 친구들은 지금 얘네들은 일단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네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아직도 여기서 비리비리하는 이런 친구들은 지금 또 좀 더 오르려고 시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지금 이제 다 같이 가는 그런 게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빅스가 많이 안정되고 있다,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손잡고 오르고 다 같이 손잡고 떨어지고 다 같이 손잡고 오르고 이런 시절은 약간 좀 끝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순간부터는 세계 증시라고 좀 퉁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그럴 수 있고, 이 순간부터는 일본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한국 중에서도 코스피는 어떻고 코스닥은 어떻고 나스닥은 어떻고 S&P는 어떻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죠? 전반적인 설명은 다 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바닥 만들어졌는지 테스트 중이고, 추세선 넘어갈지 말지 여기서 혼조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 못 넘어갔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아래쪽으로 갈 생각들은 일단 다 같이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이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성과가 안 좋은 달이긴 한데, 일단 9월 시작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비교적 엔비디아 실적을 단기 바닥,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급락했던 거를 단기 바닥으로 만드는 듯한 모습이고, 일단 9월달의 시작은 상큼합니다. 그렇다면은 9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FOMC 회의가 있겠죠. 9월 대략적으로 이때쯤인데 16, 17, 18 대략적으로 이때쯤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때까지는 뭐 특별한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9월 그리고 이때쯤이 9월 FOMC 회의는 이 정도 주쯤이, 또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9월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껴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9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중순까지는 오를 수 있을지도, 일단 분위기 좀 계속해서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9월 중순까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껴서 9월 중순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좋다면은 그 이후는 약간 좀 이제 물음표가 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9월 달의 성과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거를 일단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그죠? 주도주가 비싸다, AI 주식 비싸다, 엔비디아가 비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봤고, 이번 주가 뭐가 좀 있죠? 저기 참, 오늘 밤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내일 아침 영상 쉴게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을 쉬고요.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는 화요일 날에 보시면은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제조업 지표. 이거 미국의 경기 침체냐 둔화냐 뭐 요런 걸 요런 거를 또 고민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수요일 날은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지금 고용지표들이 하나하나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보다. 물가지표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용지표는 좀 중요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금 고용시장에서 삐걱하면서 어떤 잡음이 났기 때문에, 지난 8월 초인가 7월 말에 고용지표 때문에 한번 잡음이 났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어요. 목요일날 밤에는 ADP 고용지표, 뭐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되네요. 이런 것들. 서비스업 지표는 아마 좋게 나오겠죠. 제조업 지표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금요일날 밤에 논판 페이롤스,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 지난번에 시장이 폭락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졌다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이 폭락한 거잖아요, 사실. 실업률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에 관한 인식은 어떻죠? 지난번에 실업률이 높게 나왔던 거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높게 나온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률이 좀 낮게 나올 거야 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4.3이었는데 예상치가 4.2로 되어 있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참 그 이야기를 참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한번 시장이 훅 빠졌었고, 실적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금요일 날에 어떤 지표가 나왔죠. 금요일 날에 뭐 나왔었죠? 금요일 날에 어떤 그 물가 지표하고 뭐 개인들의 소비나 뭐 이런 그 지표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 지표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던 시장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난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저점이 어쩌면은 저점일 가능성,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표에 대한 반응, 시장이 축축 처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돌려 세우려는 시도를 지난주 금요일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 금요일 날에 혹은 목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에 나왔던 이런 자리들이 단기 바닥일 가능성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유럽은 그죠? 미국은 지난 금요일 날 분위기 좋았고, 유럽은 일단 하락 출발. 근데 유럽은 뭐 제 생각엔 그렇게 유럽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지금 세계 증시에 막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이기도 하고, 지금 유럽이 이렇게 자빠지는 거는 지난번에 하도 많이 유독 이상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빠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가벼운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독 워낙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얘가 빠진다라고 해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질 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보여드렸었죠. 지난번에도요. 제가 어떤 추세선들을 좀 그어 봤었는데, 추세선들 같은 걸 그어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어떤 저항에 부딪히더라. 대략적으로 어떤 저항에 부딪히더라. 어떤 저항을 아득히 넘어서 갖고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더라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요한 저항인 역사적 고점을 아득히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에 안착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는 조금 좀 약한 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얘가 대폭락을 하기도 지금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일본 증시죠. 이와 비슷한 게 일본 증시예요. 일본 증시 오늘 비교적 좀 약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게 근데 마감하긴 한 건데, 아무튼 일본이나 유럽 같이 이렇게 좀 유달리 최근에 단기적으로 엄청 강했던 이런 친구들은 조금 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얘네도 꺾인 게 아닙니다. 아직은 눌림심에서의 관점이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 해먹었으면 좀 슬슬 한번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 중요한 지지선들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좀 불안함이 있긴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토 상해종합지수인데 도무지 뭐 바닥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홍콩도 오늘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나마 강하던 홍콩도요. 홍콩도 지금 보시면 어딘가를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일단 조정이 나오겠다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한동안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 대부분이 세계국 주요 증시들이 V자형 반등하다가 기간 조정 펼칠 때 중국 증시는 강했는데 세계 증시가 이제 단기 바닥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얘네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 좀 중국이 빌빌거리면서 재차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빠질 것 같긴 한데, 빠지면 눌림심 매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데이터들이 있던데, 중국 CSI 300 지수는 지금 보시면은 정부 자금과 로컬 기관이 3개월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바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겠죠. 그죠? CSI 300 지수 같은 것도,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제 중국 상해종합 비스무리한 그런 지수니까, 이게 보시면 하도 많이 빠져갖고 퍼가 11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고
뭐 정부 자금과 로컬 기관이 뭐 매집까지 하는 유일한 지수라고 하니까 이런 지수에는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아직 그 지지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지지력을 보이는 거는 뭐다? 홍콩입니다. 홍콩이 왜 요즘에 잘 나가나 했더니 본토 대비해서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홍콩 지수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다. 그래서 어쨌든 홍콩 지수를 눌림시면서 하는 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국 본토 쪽은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는데, 백날 매력적이면 뭐하냐고요. 매수세가 나와야 우리가 뭐를 뭐 매수를 한다 만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바닥이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중국 본토 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 미국의 경기 침체만 없고 연착륙만 없으면 이 정도 부근에서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 좀 가볍게 좀 드려봤습니다. 가볍게 좀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요. 코스피는 오늘 한 번 더 저점이 살짝 낮아졌었죠.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반도체가 조금 좀 장 초반에 부진했고요.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좋다. 코스닥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반도체가 안 좋았구나. 삼성전자 비롯한 이런 게 안 좋았으면 코스피는 안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좀 전에 이 전반적인 세계증시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지금 그 상황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디에선가 이제 자꾸 이제 요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이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저점이 찔끔찔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잘 빠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저점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잘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래쪽에 21선 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지난번 8월 5일날 우리가 대폭락을 봤잖아요. 8월 5일 이후로 오늘이 20거래일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21선 위에 있고, 조만간 이제 21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기울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 의미 있는 지지력들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닥을 만드는 과정 혹은 21선이 떨어지는 기울기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 중이라고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잘 안 빠지잖아요. 잘 안 빠지고 어딘가 비슷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이니까, 지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은 조금 좀 오르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을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하락 추세가 아직 이게 극복이 안 돼 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축축 빠지는 그런 그림이긴 하죠.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얘가 여기서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일단 아무래도 조금은 일단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은 더 오르는데, 오르더라도 일단 그것이 일단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371이 저항이죠.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게 선물 371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요. 선물 371 부근에도 어떤 저항이 지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돌파한 척 하더라도 371에서 일단 한번 걸릴 거고요. 그리고 371을 잘 넘어가면 거기 380, 90 이런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9월 16일 FOMC 회의까지, 더군다나 한국은 추석 연휴까지 껴있죠. 9월 달에.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려나 약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단기 바닥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추세선을 그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추세선대로 이렇게 오를 수 있다면은 또 제법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9월 달이다 보니까 이게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더 빠지겠다는 생각은 지금 일단 잘 안 보입니다. 불안불안합니다만은 하방 경직성 확인 이러면서 좀 잘 버틸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이 풋옵션인데, 풋옵션들이 도무지 살아나질 않아요. 살아날 거면 오늘 아침에 살아날 수 있었는데 61선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오늘 그냥 명쾌했습니다. 오늘 그죠? 오늘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 했어요. 이거는 코스닥은 오늘 보시면 좀 명쾌합니다. 30분 봉인데요. 지난 목요일날 엔비디아 폭락해가지고 만들어놨던 저점이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제 생각이 아니죠. 코스닥은 일단 더군다나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들까지 지금 극복을 해버렸고 저점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은 끝났다, 바닥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바닥 일단 나왔다, 하락 끝났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8월 5일날 폭락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는 조금 중기적인 바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다른 단기 바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쌍바닥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거 그 날짜 한번 세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8월 5일날 폭락을 했는데 오늘이 딱 20거래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21선이 지금 이제 고개를 슬슬 위쪽으로 이제 좀 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때고요. 쌍바닥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8월 5일, 지금 9월 2일이니까 쌍바닥 일단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결과적으로 바닥 따지는데 한 달 걸린 셈입니다. 아무튼 뭐 별다른 긴장감 없이 스무스하게 단기 바닥, 쌍바닥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한 달쯤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추세선까지 돌파 한착을 하니까요. 근데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면 어떤 상승의 목표치를 크게 좀 볼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죠? 좀 근데 경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어떤 이런 추세선들이나 이런 강력한 매도세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세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이미 좀 맛이 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좀 좋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상승하긴 일단 바닥은 나왔으니 또 오르겠죠, 그죠? 오르긴 오를 건데 이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승의 목표치는 좀 다소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올라봐야 여기서 2-3% 올라가면 저항이 있고, 여기서 2-3% 올라가면 또 저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트를 짧게 잡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스닥은 일단은 바닥 나왔고 어떤 중기적인 그런 쌍바닥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는 모습이니까 일단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안 좋은 것이 코스닥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코스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2차 전지하고 그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코스피를 단기적으로 지금 성과를 능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장기적인 힘이 아직도 좋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건강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반도체가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코스피가 약하지,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약한 거고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센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코스닥이 약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나마 코스피가 더 괜찮죠. 이런저런 내용들 다 봤고요. 그 변동성 지수들도 오늘 좀 계속해서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어떤 폭락의 위험 그런 거는 일단은 좀 그런 것들은 일단 좀 안정이 되어 간다 그런 겁니다. 어떤 위험이 조금씩 좀 사라지면서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바닥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을 테스트하고 있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죠? 여기가 삼성전자인데 여기가 전저점인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좀 많이 내려오긴 했죠, 그죠? 장기적인 추세가 타격이 좀 큽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그러나 어쨌든 더 이상 여기서 좀 빠지진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30분 봉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점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또다시 단기 바닥을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폭락했던 이 자리가 이제 중기적인 어떤 바닥, 이 최근에 며칠 전에 만들어냈던 이 자리가 어떤 단기적인 바닥으로서 지금 확인을 하려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강력한 매도세를 아직 극복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불안하긴 불안하나, 그래도 중장기적인 바닥, 어떤 중기적인 바닥,
단기적인 바닥 만들어서 이렇게 저점이 추세적으로 높아지면서 최소한 이런 추세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까지는 일단은 좀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점을 의미 있게 높이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아서 삼성전자는 아직도 단기 바닥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조금 좀 더 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하여튼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세상 241선 이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선을 한번 훅 뚫고 올라가네요. 대단합니다. 아직까진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게 정석적이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하락 추세 중에 오래간만에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기서 한 번에 얘가 이제 V자로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친구들 덕분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거겠죠.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이니까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영상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